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사고나 재난, 혹은 개인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마음이 깊은 상처를 입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순간, 우리는 마치 몸에 상처가 났을 때 붕대를 감듯이 마음에도 적절한 응급처치를 해줘야 하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러한 심리적 상처를 보듬는 마음의 붕대 감기, 즉 심리적 응급처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심리적 응급처치는 단순히 전문가의 영역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익혀두면 나와 내 주변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지식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 크고 작은 사회적 재난과 개인의 심리적 어려움이 증가하면서 심리적 응급처치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들은 때로는 신체적인 부상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상처는 즉각적으로 돌보지 않으면 만성적인 심리적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신속하고 적절한 심리적 개입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그럼 함께 마음을 치유하는 여정으로 떠나볼까요? 우선 심리적 응급처치가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까요? 심리적 응급처치, 영어로는 Psychological First Aid, 줄여서 PFA라고 불립니다. 마치 심장이 멈췄을 때 심폐소생술, CPR을 하듯이 PFA는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거나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인도적이고 지지적인 실질적인 도움을 의미합니다. 사고나 재난 현장에서 몸을 다친 사람에게 응급처치를 하는 것처럼 마음을 다친 사람에게도 즉각적인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특히 PFA는 트라우마를 유발할 수 있는 사건 직후부터 즉시 시작될 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도움을 제공하는 사람 모두에게 안전한 환경이 확보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PFA가 단순히 심리 상담이나 정신과 치료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PFA는 특정 사건을 자세히 분석하거나 트라우마를 유발한 경험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도록 강요하는 심리적 경험 보고, 즉 디브리핑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이는 충격적인 경험을 겪은 사람에게 섣부른 개입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최신 연구 결과들을 반영한 것입니다. 대신 PFA는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는 피해자가 스스로의 힘을 찾아 안정감을 회복하고 더 이상의 심리적 손상을 예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왜 심리적 응급처치를 배워야 할까요? PFA의 목표는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외상으로 인한 증상을 줄이고 회복 탄력성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불안, 공포, 무기력감, 혼란 등 다양한 심리적 반응을 완화하고 개인이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심리적 힘, 즉 회복 탄력성을 길러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증상 완화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정신 건강 증진에도 기여합니다. 둘째,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것입니다. 개인이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적절한 도움의 손길을 찾아주고 전문적인 지원의료, 법률, 정신건강 전문가 등이나 사회적 자원 쉼터, 구호물품, 가족 재결합 등과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조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자원과의 연결을 통해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하는 것이죠. 셋째,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피해자 스스로 자신의 강점을 찾아 위기 상황에 대처하고 통제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격려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주체임을 인정하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심리적,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고 재난 시 정신 건강 및 심리, 사회적 웰빙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는 단순한 일회성 도움이 아니라 위기 상황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목표들을 통해 PFA는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존엄성을 유지하며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그렇다면 심리적 응급처치를 어떻게 수행해야 할까요? PFA에는 세 가지 기본 행동 원칙, 줄여서 3L이라는 핵심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보고록, 듣고리선, 연결하기 링크입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은 PFA를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매우 중요하고 실용적인 지침이 됩니다. 이 원칙들은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보고록입니다. 이는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을 넘어 주변 상황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주의 깊게 살피고 평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변 상황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고 현장에서 추가적인 위험도로 위에 위험한 물건, 불안정한 건물 구조,
화재 발생 가능성, 유독가스 유출 등은 없는지 자신과 도움을 주려는 상대방 모두에게 안전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곳에서는 그 어떤 도움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심각한 고통의 징후나 극심한 스트레스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극심한 불안으로 안절부절 못하거나 충격으로 인해 완전히 굳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혼란스러워하며 방향 감각을 잃은 듯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 혹은 눈에 띄는 신체적 부상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관심과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관찰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두 번째 원칙은 듣고리선입니다. 이는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을 넘어 공감과 존중을 바탕으로 진심을 다해 소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다가갈 때는 강압적이거나 서두르는 태도를 피하고 예의 바르고 정중하게 다가가야 합니다. 이때 상대방에게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와 같이 부드럽게 질문하며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드럽고 침착한 목소리로 대화하여 상대방이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고 평정심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말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경청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눈맞춤을 하고 고개를 끄덕이거나 네, 아하와 같은 간결한 추임새로 반응하며 적극적인 듣기를 표현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관점에서 상황과 감정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당신의 생각이나 판단을 개입시키기보다는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과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때 괜찮을 거야, 힘내와 같은 섣부른 위로나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와 같은 비난 또는 다 잘 될 거야와 같은 잘못된 정보나 현실과 동떨어진 부정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않도록 극도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지킬 수 없는 약속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모든 것이 곧 원래대로 돌아올 거야라거나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야와 같은 비현실적인 약속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더 큰 실망감과 좌절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말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강요하지 않고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연결하기 링크입니다. 이는 단순히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자원과 정보를 연결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선 상대방에게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묻고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물이나 담요인가요? 아니면 가족에게 연락을 취하는 것인가요? 와 같이 질문하여 상대방의 즉각적인 필요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나서 필요한 경우 가족, 친구, 지역사회 지원 네트워크, 혹은 전문적인 서비스 의료 지원, 심리상담센터, 법률 지원 등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연락을 돕는 방법을 찾아주거나 안전한 대피소 정보를 알려주고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에 필요한 구호 물품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안내하며 심리적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정신건강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와 연락처를 제공해주는 것이죠. 특히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운영하는 재난 정신건강교육관리 시스템 웹사이트에서 심리적 응급처치, 교육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PFA는 단순히 위로를 건네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고 나아가 장기적인 회복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피해자가 고립감을 느끼지 않고 사회적 지지망 안에서 안전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심리적 응급처치를 제공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위기 상황이 발생한 지역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절대로 무리하게 접근하거나 개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안전이 확보된 후에야 도움을 제공할 수 있으며 만약 현장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전문가에게 알리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둘째, 존엄성 존중입니다. 피해자의 존엄성, 문화적 배경, 개인의 능력을 존중하는 틀을 제시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문화적 특수성과 사회적 규범을 충분히 고려하여 행동하고 정중하고 예의 바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문화권에서는 신체 접촉이나 특정 표현 방식에 대한 민감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필수적입니다. 셋째, 강요 금지입니다. 트라우마나 위기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심리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겪었던 일을 강제로 이야기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트라우마나 재상기레이 마이너스 익스피리언싱을 유발하여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야기하기를 원할 때
그리고 이야기할 준비가 되었을 때 진심으로 경청하며 지지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섣부른 판단 금지입니다. 상대방의 행동과 감정을 섣부르게 판단하거나 넘겨짚지 않아야 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할까? 내가 보기엔 별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힘들어할까? 와 같은 주관적인 판단보다는 지금 저 사람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을까? 와 같은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위기 상황에 다르게 반응하며 그들의 감정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다섯째, 전문 용어 사용 자제입니다.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심리 용어나 의학 용어는 피하고 사건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이나 비난조의 언어는 사용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단순하고 명확하며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 상대방이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매우 중요한 것은 자기관리입니다. 심리적 응급처치 제공자 또한 자신의 심리적 웰빙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타인을 돕는 것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매우 큰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입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활용하며 필요하다면 자신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나 동료 그룹을 찾아야 합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고는 타인을 온전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도울 수 없습니다. 소진 번아웃은 PFA 제공자에게 흔히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심리적 응급처치는 단순히 지식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 반복적인 훈련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는 심리적 응급처치 교육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일반 시민부터 재난 현장 대응 인력 그리고 정신건강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상에게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난 발생 시 정신건강 지원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있으며 심화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심리적 응급처치 강사 과정도 운영하여 초급 과정을 수료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나 정신건강 전문요원, 1급 등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이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 경찰, 군, 지자체 등 다양한 공공기관과 민간단체에서도 재난 대응 인력을 대상으로 심리적 응급처치 교육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PFA 역량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과 훈련은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심리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줍니다. 최신 동향을 살펴보면 PFA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접근성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심리적 위기 상황에서 누구나 쉽고 효과적으로 PFA를 실천할 수 있도록 대중의 눈높이에 맞춘 포스터와 카드 뉴스를 제작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PFA가 특정 전문가만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상생활 속에서 친구, 가족, 동료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기술임을 강조하는 것이죠. 실제로 최근 발생했던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현장에서도 국가트라우마센터 통합심리지원단이 신속하게 파견되어 사고로 인해 불안과 충격을 느낀 승객들에게 PFA를 시행하여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이처럼 PFA는 재난이나 사고와 같은 비극적인 상황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보듬고 일상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의 발전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PFA 교육 및 정보 제공도 활발해지고 있어 더욱 많은 사람들이 PFA의 가치를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심리적 응급처치는 우리 사회의 회복력을 높이는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크고 작은 상처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몸에 상처가 났을 때 우리는 소독하고 붕대를 감듯이 마음의 상처에도 적절하고 시기적절한 응급처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심리적 응급처치, PFA는 바로 이러한 마음의 붕대와 같습니다. 주변의 안전을 살피고록 귀 기울여 공감하며 진심으로 경청하고리선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자원과 도움을 연결해주는 링크 이 세 가지 핵심 원칙만 기억하고 실천한다면 우리는 누구나 타인의 마음을 보듬어줄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PFA를 통해 나 자신과 내 주변 사람들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고 우리 사회가 더욱 따뜻하고 안전하며 서로를 지지하는 공동체로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 심리적 응급처치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고 실제 삶 속에서 필요할 때 용기 내어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작은 관심과 행동이 누군가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실천이 우리 사회를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